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어두운 골목길, 그의 숨막힐 듯한 거리가 나를 벽에 가두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맞닿은 순간 20년의 기다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에 묻어둔 그리움을 확인하듯 깊고 뜨겁게 갈증을 나누었다. 그의 숨결이 내 안에 스며들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느 금요일 오후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날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찬찬히 내리는 빗소리, 창밖에 번지는 사람들의 그림자. 그냥 그런 평범한 오후였는데. 카페 입구에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문 쪽으로 쳐다봤다. 그 순간 쿵! 심장이 멈춰버렸다. 손에 쥔 커피잔이 덜덜 떨렸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카페 안을 둘러보고 있는 그 사람. 강준호. 나의 젊은 시절,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가 여기에 있다. 그는 예전보다 더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반듯한 턱선, 그리고 세월이 더해준 묵직한 남자의 매력.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위가 순간적으로 환해졌다. 여전히 잘생겼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니.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 요란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앞에 섰다. 민정아. 그의 목소리였다. 낮고 깊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마치 오랜 시간 그리워온 이름을 부르듯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 오빠. 겨우 내뱉은 그 호칭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널 찾는데 20년이 걸렸네. 그의 목소리에 담긴 20년의 세월이 내 안에 잊고 살았던 모든 기억들을 터뜨렸다. 20년 전 그와 나는 같은 학교 연극 동아리였다. 민정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연습이 끝날 때마다 해주던 준호 선배의 말. 처음엔 그저 친절한 3학년 선배였다. 언제나 후배들을 챙기고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미소가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민정이 연기 정말 좋아졌네. 감정 표현이 살아있어. 감기 걸렸다고? 약국 가서 약 사다 줄까? 늦었는데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의 관심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전부였다. 다른 후배들에게도 그런 건지 아니면 나에게만 특별한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리고 그의 여름, 동아리 MT가 있던 강릉에서 운명처럼 찾아온 순간. 건배.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펜션 거실에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 둘 방으로 들어갔고 결국 거실에는 나와 준호 선배만 남았다. 민정아, 괜찮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이미 충분히 취해 있었지만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달빛은 그의 옆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붉어진 볼, 단정히 젖은 앞머리, 깊게 반짝이는 눈동자. 왜 이렇게 멋있지? 미친 듯 뛰는 심장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선배. 응. 선배를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술기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달려가 짧게 쪽 입을 맞춘 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놀란 듯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를 부르듯 반짝이는 그의 입술에 다시 한번 입술을 겹쳤다. 거칠게 그리고 뜨겁게 그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며 나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더 깊게 파고드는 순간 정신을 차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목을 잡았다. 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한 나머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 순간 선배가 나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민정아, 솔직히 말할게. 그의 말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 혼자만 착각했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겼네. 민정아, 나 너 좋아해. 네. 뜻밖의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선배도 나를, 나 너 좋아한다고. 더 이상 내 마음 숨기지 않고 너에게 가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 선배 좋아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 순간 나는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품. 민정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그날부터 우리는 오빠와 민정이가 되었다. 그는 많이 참아왔다는 듯이 나를 안아 올렸다. 작은 방 안, 창밖의 고요한 파도 소리와 우리의 숨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오롯이 집중했다. 달빛이 그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선한 얼굴과는 달리 단단하게 갈라진 구릿빛 복근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아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에 나는 숨을 삼켰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가 천천히 바지버클에 손을 올리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섹시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의 몸짓에 걷잡을 수 없는 쾌감과 아픔에 짧은 교성을 터뜨렸다. 정말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 충분히 버거웠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안겼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깊숙이 탐하듯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서툴렀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뜨거웠다.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렸다. 그는 내 안이 버거운지 힘겨운 신음을 토해냈다. 오빠 괜찮아요? 나는 걱정되어 물었다. 나의 물음에 그가 찡긋 웃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서툴러서 미안해. 오히려 미안해하는 그였다. 서툴기는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능숙한데.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면서 끝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뜨겁고 달콤하게. 사랑해, 민정아. 저도 사랑해요, 오빠.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의 사랑도 깊어져 갔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후 3개월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다.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있어? 당연하죠.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했다. 의대생인 오빠는 나와 만나면서도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했다.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부에 집중하는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는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어 항상 입술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입술로 매일 나를 괴롭히더니 자신의 입술도 괴롭히는구나. 입술이 쉴 틈이 없네. 그 생각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 웃음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나는 해맑게 웃어 보였다.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서관의 구석진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욱 섹시하게 빛나고 있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입술도. 나는 또 한 번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조용히 해야 해. 그 말과 동시에 거칠게 내 입술을 탐했다. 나는 순간 놀라 신음을 토해냈지만
나의 작은 신음은 그의 숨결에 모조리 집어삼켜졌다. 그는 나의 모든 숨을 빼앗고 나서야 입술을 뗐다. 반짝이는 젖은 입술로 달콤하게 속삭였다. 민정아, 졸업하면 결혼하자. 정말요? 그럼 너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할 수 없어. 그 말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민정 학생 되시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네, 전데요. 누구세요? 강준호 엄마예요. 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밤 준호 어머니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앉아요. 나를 쳐다보는 그분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알죠? 민정 학생은 우리 준호와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준호는 서울대 의대생이에요. 앞으로 큰 병원을 물려받을 아이고, 우리 집안의 명예와 맞먹는 며느리가 필요해요. 민정 학생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의 냉정한 말들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저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진심? 준호가 잘생기고 있는 집 자식인 것 같으니깐 달라붙는 건 아니고요. 그녀의 눈빛은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학생의 진심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우리 집안의 재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하찮은 감정으로 우리 준호 인생을 망칠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나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다. 사랑이 돈으로 환산되고 나의 진심이 하찮은 감정으로 취급되는 순간이었다. 내게는 전부였던 사랑이 그분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민정이가 왜 여기 있어요? 준호야, 잘됐다. 내가 말하렴. 무슨 얘기요? 너는 이미 정혼한 몸이라고. 김 원장님 딸과. 정혼?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분노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제가 동의한 게 아니라고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동의고 뭐고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걸. 사랑만으로는, 진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안해요, 오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울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민정아, 잠깐만.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알았다. 임신이세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준호 오빠의 아이.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는데 두려웠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까지 짓밟을까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그에게 짐이 될까봐 숨겼다.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민준이를 낳고 2년 후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회사 동료였던 그 남자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내 아이니깐 상관없어. 잘 키워보자. 그 말을 믿었다. 세상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 남편은 달라졌다. 아이가 자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그 사람의 얼굴.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전 남편은 아이를 볼 때마다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왜 하필 아빠만 닮았을까? 너라도 조금 닮았으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아이를 보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내게 내뱉은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매일 다른 남자 얼굴을 보고 사는 기분을 알아?
나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다. 비참했지만 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 역시 잊으려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는 내 욕심에 매일 상처를 받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내게는 아이가 전부였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후 아이와 단둘이 살아왔다. 힘들었지만 아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 민정아. 낮고 깊은 그의 목소리가 내 안의 긴 회상을 끊어냈다. 나는 아득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그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어. 하지만 넌 이미 결혼했더라. 그럼에도 난 널 포기할 수 없었어. 그의 말에 내 눈빛은 흔들리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됐어. 이혼한 것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나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떨렸다. 결국 오빠도 알게 되었구나. 그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힘들었겠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오빠를 위해 내 의지로 오빠 곁을 떠난 거야. 그러니 미안해 하지 마. 난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오빠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나의 진심은 아무 가치 없다고. 사랑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곳에서 난 그저 오빠의 발목을 잡는 존재일 뿐이었어. 오빠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 오빠의 어머니가 말하는 가치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난 오빠에게 사랑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는 내 말이 틀렸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넌 나의 전부였어. 누구도 널 대신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혼자서 널 기다렸어. 나는 그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20년 동안 나를 기다렸다니. 그의 변치 않는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때의 아픈 기억이 그의 고백을 가로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그때 정 혼자 있다고.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충격과 절망에 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널 잃은 그날 난 부모님께 선언했어. 너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오직 너만을 찾아다니며 기다렸어. 그의 절박한 고백에 나는 오랫동안 묻어뒀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미안해, 오빠.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내가 널 지키지 못한 거야. 그가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 여전히 그 손은 너무 따뜻하고 듬직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널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희미하게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빗방울에 젖은 그의 옆모습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남자다웠다. 젊을 땐 풋풋했다면 지금은 깊은 상처와 세월이 만든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여전히 멋있어. 그런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어두운 골목으로 이끌었다. 나를 벽에 기대게 하며 그의 품에 가두었다. 민정아. 숨이 막힐 듯한 거리.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맞닿은 순간 20년의 기다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에 묻어둔 그리움을 확인하듯 깊고 뜨겁게 갈증을 나누었다.
그의 숨결이 내 안에 스며들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동안 못한 키스를 하루 만에 다 하려는 듯 그의 입술은 떨어질 줄 몰랐다. 잠시라도 입술을 떼어내려 하면 어김없이 쫓아왔다. 그것으로도 모자란 듯 상체를 빈틈없이 꽉 조이는 탓에 열기가 식을 틈이 없었다. 나는 숨이 차는 나머지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깐만.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말했다. 미안, 아직 부족해. 잠시 떨어진 그의 입술이 아쉬워 절로 탄식이 흘렸다. 그는 손길 하나, 입맞춤 하나에도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간절함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애절함이 가득 묻어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촉촉하게 젖은 입술이 내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해, 민정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다. 그가 부드러운 손으로 내 뺨을 매만지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깊고 촉촉한 눈을 바라보니 20년 전의 그 설렘이 되살아났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했다. 세월의 굴레 끝에서 다시 만난 우리. 비로소 오래 묻어둔 사랑이 다시 살아났다. 며칠 후 어느 카페 안. 두 남자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20살 훌쩍 청년이 된 민준이는 묵묵히 의자에 앉아 준호 오빠를 바라봤다. 낯선 두 남자가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했다. 경계심 가득했던 민준이가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침묵을 깼다. 와, 누가 봐도 제 아빠네요. 우리 판박이네. 준호 오빠는 그 말에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단단한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20해의 세월이 담긴 감정이 아들의 농담 섞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20년간 짊어졌던 모든 짐이 그제야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진짜 가족의 이야기.